장자는 어떻게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나? 장자는 중국의 전국시대 송나라 몽출신의 철학자로 도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는 인간이 도를 따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자유란 규칙이나 제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도를 따르면서 본래의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자유로운 삶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성과 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종종 다양한 제약과 규칙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철학은 이러한 제약과 규칙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진흙 속에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리라. 공자의 제자인 아내처럼 벼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유유자적한 무위의 삶을 즐겼을까? 그렇다. 장자는 한술 더 뜬다. 장자야말로 모든 지구인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장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이 세계는 온통 자유로운 영혼으로 넘칠 것이다. 한결 여유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장자는 최고의 벼슬인 재상 자리까지 마다하면서 아무데도 구속되지 않는 삶을 즐겼다. 오히려 재상을 권하러 온 임금의 신하에게 호통을 쳤다. 그 시절의 재상이라면 지금의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해당한다. 명예와 부귀를 한순간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다. 장자가 복수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 위왕이 신하 두 사람을 먼저 보내 뜻을 전했다. 삼가 선생님을 우리나라 재상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듣건대 초나라에는 죽은 지 3000년이나 되는 신령스런 거북이 있다더군요. 임금이 그 거북을 비단에 싸서 상자에 넣고 묘당 위에 모셔 두었다고 합니다. 이 거북의 입장에서는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하게 되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을 원했을까요? 두 신하가 대답했다. 그야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을 원했겠지요. 장자는 말했다. 돌아가시오. 나는 장차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며 살겠소. 외편 추수에 나오는 이야기다. 장자의 위풍당당한 풍모가 엿보인다. 장자는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이 보장되는 기회를 단번에 뿌리친다. 그는 부귀가 있는 속박보다 부귀가 없는 자유를 선택했다. 오늘날이라면 1000명 가운데 999명은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바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설사 자신의 능력이 재상 자리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상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일 뿐더러 그 나라 백성에게도 많은 해가 돌아가는 슬픈 일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위하는 일보다 부정하고 사적인 욕망과 부귀를 달성하려고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재상 자리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의 말로는 좋지 못하다. 그들은 겉으로 그럴듯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의 삶은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피폐한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이권에만 관심을 보이니 어찌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편 거북이의 입장은 어떠할까? 묘당에 놓인 신령스런 거북이는 비록 높은 곳에서 떠받들어지고 있지만 실제 살아생전 거북이는 죽어서 떠받들어지는 삶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거북은 진흙 속에서 자유로이 논일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천년만년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장자는 자신이 비록 재상이 되더라도 자신의 처지가 묘당 위의 거북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왕에게 묶이고 일에 묶이고 신하들에게 묶이고 나라에 묶이고 백성에게 묶인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장자의 친구 해자는 달랐다. 장자와 해자는 친밀한 사이로 토론과 논쟁을 즐기기도 했다. 해자는 후에 양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싶어 했다. 장자와 사뭇 다른 입장이다. 외편 추수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장자가 재상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다시 밝혀진다. 해자가 양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장자가 그를 만나러 갔다. 어떤 자가 해자에게 일러 바쳐 말했다. 장자가 오는 것은 그대의 재상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해자는 걱정이 되어 사흘낮, 사흘밤 동안
온통 나라 안을 뒤졌다. 그러자 장자가 혜자를 찾아가서 말했다. 남방에 원추라는 봉황새가 있는데 그대도 알 것이오. 그 원추는 남해에서 출발해 북해까지 날아가는데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도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고 단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는다네. 그런데 마침 솔개가 썩은 쥐 한 마리를 얻었는데 원추가 날아가자 그를 올려다보면서 꽥꽥 소리를 질렀다네. 지금 그대는 양나라 재상 자리 욕심 때문에 나를 보고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친구인 두 사람이 이토록 생각이 다르다. 장자는 초나라 재상 자리를 단박에 물리친 사람인데 혜자는 신하의 말을 듣고 장자가 자신의 재상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자는 자신을 원추라는 봉황새로, 혜자는 썩은 쥐를 얻은 솔개로 비유했다. 정말 소름 돋는 비유가 아닐 수 없다. 봉황새는 썩은 쥐를 그냥 줘도 절대 먹지 않을 텐데 솔개는 그것을 빼앗길까 지레 기겁하며 지키려 한다. 썩은 쥐를 든 솔개에 빗댄 혜자의 모습이 애처롭다. 그러나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당시 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보면 헌신짝 버리듯이 자유를 내팽개친다. 속박을 자처한다.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기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멀리 내다보는 것은 어렵고 가까이 있는 것은 저절로 눈에 띈다. 나무는 바로 옆에 있지만 숲을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부터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장자의 삶이 옳은지 혜자의 삶이 옳은지 쉽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자리에 올라가고 올바르게 행실하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니네들끼리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너그럽고 서로를 아우르는 사회와 이웃을 원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자유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부귀를 추구하면서 오로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정은 모두 무시하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옳은 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과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세상이 점점 건조해지고 피폐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로지 목적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고 보면 그것이 애초에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더 높은 목적이 생겨난다. 자신을 놓아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큰 욕망에 이끌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비참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는 벌써 많은 것이 어긋나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순간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은 중간에 잠시 뒤처지는 듯하면 그걸 참아내야 한다. 자신을 굵은 쇠창살 안에 가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장자의 삶이 더욱 빛나 보인다. 강가에서 유유히 낚시를 하고 한가로이 자연에서 논일며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이 무한히 확장된 장자의 모습이 연상된다. 그는 마치 속세의 삶을 초월한 신선이나 지구에서 벗어나 유유히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인의 모습으로 보인다. 신선이나 우주인이 재물이 탐나겠는가? 재상 자리가 탐나겠는가? 모두 껄껄껄 웃고 말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도 않는다. 인간이 수명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주가 허용한 나의 삶을, 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선사한 삶을 오로지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올바른 삶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갈 자유가 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해 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표피적인 나 자신이 추구하는 것만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